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계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리뷰할 논문은 K-어댑터 Infusing Knowledge into Pre-trained Models with Adapters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ACL 2021 Findings에 게재된 논문으로 11월 16일 기준 224회의 인용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오버뷰, 백그라운드, 프로포스트 메소드, 익스피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오버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어댑터를 활용을 하여서 논리지를 랭귀지 모델에 주입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K-어댑터라는 구조의 모델을 구축을 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K-어댑터의 구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Factual Knowledge와 Linguistic Knowledge가 있는데 기존의 멀티태스크 러닝, 즉 그냥 일종의 파인튜닝과 같은 방법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Linguistic Knowledge와 Factual Knowledge를 그냥 단순히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주입을 하여서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인 K-어댑터라는 구조는 이렇게 Factual Knowledge와 Linguistic Knowledge를 각각의 어댑터에 이제 독립적인 어댑터 모듈에 주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논리지를 한번 주입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캐타스트로픽 폴게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캐타스트로픽 폴게팅이란 모델이 새로운 것을 학습함으로 인해 이전 정보를 망각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요 K 어댑터라는 것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존의 백그라운드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떤 논리지 인젝션 방법론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파라미터 이피션트 러닝 방법론 중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론인 어댑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논리지 인젝션 태스크가 기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그라운드로 파라미터 이피션트 러닝, 어댑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이피션트 랭귀지 모델 튜닝이란 랭귀지 모델의 효과적인 파인 튜닝을 위해서 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학습 방법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with additional parameters 방법론이 있고 또 반면에는 without additional parameters 방법론이 있습니다. with additional parameters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요 각각의 그 특이한 구조들을 하나씩 제안을 하고 요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이제 파라미터로 갖고 그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without additional parameters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일부만 학습을 하는 과정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징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일부 레이어만 프리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만 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의미하고 비트피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바이어스만 학습을 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사용한 구조가 이 어댑터이기 때문에 이 어댑터 구조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댑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레이어 위에 어댑터 레이어라는 것을 추가하고 이 어댑터 레이어만을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어들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있던 뭐 피드포워드 레이어라든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프리징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학습 파라미터 수의 획기적인 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 에피션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이제 인풋이 학습 진행을 거치면서 디멘전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댑터의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피드포워드 레이어 다음에 어댑터 레이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포워드 레이어까지 통과한 인풋에 대해서 인풋이 이제 이 레이어들을 거쳐서 어떤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 아웃풋을 이제 어댑터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지난 아웃풋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피드포워드 다운 프로젝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다운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바틀렉 디멘전으로 쏴주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파라미터가 훨씬 더 줄어있는 인풋의 디멘전이 훨씬 더 줄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멘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기존의 차원으로 원복을 해주는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와 다운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파라미터의 수의 합이 기존의 그 피드포워드 레이어 멀티헤드 어텐션보다 훨씬 더 파라미터 수의 수가 적으므로 학습을 해야 하는 파라미터 수는 기존의 파라미터 수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백그라운드로 놀리지 인젝션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리지 인젝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컨셉이 LM as KB라는 컨셉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Language Model as Knowledge Base라는 뜻입니다. 즉, 랭귀지 모델 자체를 놀리지 베이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컨셉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버트나 바트, 뭐 GPT-2 이런 랭귀지 모델들은 이미 대용량의 코퍼스를 바탕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그 해당 모델들이 학습을 했던 코퍼스의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랭귀지 모델 자체도 대용량의 논리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이디에이션만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보시는 랭귀지 모델 as 놀리지 베이스 람마라는 페이퍼에서는 랭귀지 모델이 이미 팩추얼 놀리지와 커먼 센스 놀리지를 담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LMAs KB라는 컨셉이 성립을 하려면 랭귀지 모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논리지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만약에 랭귀지 모델이 20년에서 21년 사이의 모델 정보들로 학습이 되었다면 분명히 해리케인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만약에 21년부터 22년 사이에 학습된 모델이라면 손흥민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논리지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 자체가 논리지 베이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줄 수 있는 논리지의 주입, 즉 논리지 인젝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논리지 인젝션 메소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모델들은 모두 버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들인데요. 뭐 어니나 리버트나 뭐 센스버트, 노버트, WKLM, 버트 MK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건데 일단 전체적인 컨셉만 보면 특정한 오브젝트들이 정해져 있고 이 오브젝트들을 특정한 논리지 소스를 바탕으로 이제 논리지를 주입을 해서 이 오브젝트들을 조금 더 최적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랭귀지 모델들의 논리지를 주입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이 but fixed in training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노거나 from scratch, 즉 스크래치 단부터 계속 다시 학습을 하거나 버트의 가중치가 계속 바뀌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보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입하는 태스크만 이제 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정의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델들 중 일부를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조는 ERNI라는 구조입니다. ERNI는 Enhanced Language Representation with Informative Entities의 약자인데요. 버트에 이 논리지 그래프를 주입을 하여서 토큰과 엔티티의 얼라인을 예측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논리지 그래프를 팩트 트리플 형태로 이제 주입을 하여서 헤드 엔티티, 테일 엔티티, 그리고 그 헤드 엔티티와 테일 엔티티의 관계, 즉 릴레이션을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묶어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것을 트리플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 트리플 형태로 놀리지 그래프를 주입을 하여서 모델의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이 위키피디아와 위키데이터를 놀리지의 소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 구조에서 이제 T 인코더랑 K 인코더가 있는데 이 T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K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걸 놀리지의 약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토큰의 아웃풋과 엔티티의 아웃풋을 두 개를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각각의 토큰 엔티티의 얼라인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을 모델의 구조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센스버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스버트 Driving Some Sense into BERT라는 논문인데요. 이 센스버트 같은 경우에는 버트를 이제 기존에 이제 프리트레인부터 처음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작을 할 때 요 MLM 태스크와 NSP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센스버트는 여기에 슈퍼센스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추가를 하여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센스란 여기 라벨 리스트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단어를 이제 명사, 동사 단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진행을 한 라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센스 버트의 구조를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MLM 태스크와 NSP 태스크만 진행을 하는데 이 센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센스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까지 추가를 하여서 스크래치 다운부터 재학습을 한다. 그러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버트 MK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트 MK고 부제는 Integrating Graph Contextualized Knowledge into Pre-trained Language Models의 약자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버트에 논리지 그래프를 주입하여 토큰 엔티티 얼라인을 예측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얼니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인데 여기서 버트 MK는 좀 특이한 점이 그 논리지 트리플에 헤드월 테일 엔티티, 즉 헤드 엔티티나 테일 엔티티 중 하나의 정보를 바꾼 페이크 팩츠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페이크 팩츠와 진짜 팩츠를 구분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일종의 어드버서리얼 어택 같은 방식을 착용을 하여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기존의 방법론들을 논리지 인젝션 논리지 인젝션 메소드들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한계점들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컨티뉴얼 논리지 인젝션이 불가하다는, 즉 연속적으로 논리지를 주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요 K 어댑터라는 구조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결국 픽스를 하고 어댑터 레이어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만 봤을 때는 캐타스트로프 포게팅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어댑터가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컨티뉴얼 논리지 인젝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백그라운드를 마쳤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태스크 스페시픽 어댑터 모듈을 통해서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하는 논리지 인젝션을 진행해보자는 큰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지식을 그냥 한꺼번에 주입하고 있지만 요 K 어댑터라는 구조는 요 각각의 팩추얼 논리죠. 링귀스틱 논리지를 각각의 어댑터 모듈에 주입을 하고 이제 각각의 어댑터 모듈에서 나온 아웃풋을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아웃풋과 컨캐트네이션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하나씩 뜯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어댑터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맨 첫 번째 어댑터 논문에서 제안한 것과는 약간 다른 어댑터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어댑터 구조들을 각각 이제 레이어에 트랜스포머의 바깥에 이제 설치를 해서 독립적인 어댑터 모듈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독립적인 어댑터 레이어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댑터의 구조를 살짝 변경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를 한번 합쳐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KI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어댑터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레이어 바깥에 따로 어댑터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어댑터의 다운 프로젝션 레이어와 업 프로젝션 레이어 사이에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넣어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와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완전 별개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댑터 레이어를 설치하고 그 어댑터 레이어 안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설치를 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안에 여기 지금 다운 프로젝션과 업 프로젝션이 있는데 이 다운 프로젝션의 차원 같은 경우에는 768차원이 되고 업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트랜스포머 레이어와 차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024차원으로 맞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의 개수는 12개로 지정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어댑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팩추얼 어댑터와 링귀스틱 어댑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팩추얼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팩 어댑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추얼 논리지를 학습을 하는 어댑터를 팩추얼 어댑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피디아 앱스트랙트와 위키피디아 트리플의 얼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TREX-RC라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링귀스틱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링귀스틱 논리지를 학습을 하는 어댑터를 의미합니다. 디펜던시 릴레이션 프레딕션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하였고 요 논문에서 제안을 한 이 위에 링크에 달려있는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한 북코퍼스 데이터셋에 스탠포드 파서를 적용을 하여 링귀스틱 논리지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프리트레이닝 세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팩추얼 어댑터와 링귀스틱 어댑터를 계속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고 컨캐트네이션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각각을 독립적으로 학습을 할 때 어떠한 베이스라인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을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로버타 라지를 사용을 하였고 이렇게 세팅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터 레이어 안에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레이어의 수를 두 개로 지정을 하였고 논문에서는 이제 어댑터 레이어스의 플러그인, 즉 요 아웃사이드에다가 이제 어댑터를 설치를 하는데 그 아웃사이드 플러그인은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파라미터는 0번, 11번, 23번이라고 논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3번이 사실 로버타 라지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레이어가 있으므로 총 23번이 마지막 레이어가 되는데 이 마지막 레이어에 아웃사이드 플러그인을 설치한다는 것이 조금 그림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코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코드의 디폴트 세팅이 0번, 11번, 2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문의 오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제 도식화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0번, 11번, 22번 이렇게 뒤에 요 0번 레이어의 다음에 이렇게 어댑터 레이어들이 KIA 모듈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요 어댑터 내부의 트랜스포머 레이어 수가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확대해서 보았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컴바인을 하면서 모델의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 컨캐터네이션을 활용을 하여서 각 레이어의 아웃풋을 병합을 한다고 논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구체적인 컨캐터네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코드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디멘전은 nn.linear 레이어를 통해서 기존의 차원을 계속 원복해주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차원을 계속 맞춰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 컨캐트네이션을 하게 되면 차원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차원을 어떻게 줄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해결을 하였는데 각각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드를 보기 전에 알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요 로버타 라지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요 히든 사이즈는 1024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self.task-dense linear linguistic과 self.task-dense factual 그리고 self.task-dense를 각각 nm.linear 모듈을 사용을 하여서 정의를 하는데 여기 지금 config.hiddensize와 config.hiddensize 그리고 여기 config.hiddensize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개는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원이 1024 더하기 1024인 2048 차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self.config.hiddensize인 1024 차원이 될 것입니다. 즉 각각의 덴스 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요 nn.linear의 2048, 1024 차원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2048 차원짜리 디멘전을 1024 차원으로 매핑을 해주며 계속 인풋 차원을 유지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들어서 팩추얼 피처들을 어떤 식으로 뽑아내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추얼 피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팩추얼 어댑터의 아웃풋과 기존의 로버타 라지의 아웃풋을 컴바인을 해서 즉 컨캣을 해서 그 컨캣을 한 것을 다시 기존의 차원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텐데 소스 코드를 좀 살펴보면 이 컴바인 피처를 일단 처음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last hidden state로 지정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지금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 히든 사이즈로 정의가 될 것이고 요 히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로보타 라지의 히든 사이즈인 1024 차원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 컴바인 피처와
백 어댑터 아웃풋, 즉 백 어댑터의 아웃풋 자체도 요 컴바인 피처와 아웃풋의 차원이 컴바인 피처와 차원이 동일할 것이므로 요 두 개를 이제 컨캣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캣을 하는데 디멘전 2를 기준으로 컨캣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원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요 히든 사이즈의 차원만 2048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정의를 하였던 요 self.task dense 팩의 팩 같은 경우가 nm.linear 2048,1024 차원이므로 요 2048 차원이 다시 1024 차원이 되어서 요 백 피처 같은 경우에도 요 컴바인 피처스와 동일한 차원을 갖게 됨을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컨캐트네이션을 활용을 하여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한 장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트랜스포머 레이어와 요 어댑터 1, 즉 요 어댑터 1 같은 경우에는 팩추얼 놀리지를 주입을 한 어댑터인데 요 최종적인 아웃풋과 요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아웃풋을 컨캣을 해서 아까 앞에 과정을 거쳐 기존의 차원과 동일하게 유지해준 뒤에 프리트레인 태스크 1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어댑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 링기스틱 놀리지를 주입받은 어댑터이고 요 어댑터의 최종적인 아웃풋과 요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컨캣을 하여서 프리트레인 태스크 2를 진행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K 어댑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기존의 파인 튜닝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파인 튜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백본 모델 위에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를 하나 달고 각각의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학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K 어댑터 역시 이렇게 K 어댑터를 통과를 한 모듈에 대해서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에 그 해당 아웃풋을 태운 다음에 각각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과정으로 파인 튜닝을 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웃풋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 그냥 기존의 로버타 모델과 요 K 어댑터가 아웃풋의 차원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놀리지 드라이브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K 어댑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티티 타이핑, 퀘스천 앤서링,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이렇게 세 가지의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팩 어댑터와 링 어댑터만 사용을 하였을 때, 즉 일종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이렇게 팩 어댑터와 링기스틱 어댑터 모두 사용한 경우 각각 하나씩만 사용한 경우 총 3개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드릴 실험의 내용은 엔티티 타이핑 태스크입니다. 이 엔티티 타이핑 태스크란 센텐스 위드 타겟 엔티티 정보를 통해서 타겟의 엔티티의 엔티티 타입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픈 엔티티와 파이거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평가를 하였고 요거는 이제 오픈 엔티티 데이터셋의 예시인데 이렇게 이 문장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의 엔티티 타입이 무엇일지를 예측을 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태스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세팅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은 버트와 로버트를 사용을 하였고 기존의 논리지 인젝션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얼니, 노버트 등을 사용을 하였으며 이렇게 다양한 구조의 K 어댑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서치 영역은 이와 같고 이 서치 영역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하이퍼 파라미터 집합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좀 알아야 될 만한 부분이 요 러버터 플러스 멀티태스크와 K 어댑터 위다운 놀리지의 경우인데 위의 내용은 이제 로버타에다가 그냥 단순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놀리지 데이터셋과 같은 팩추얼 놀리지와 링기스틱 놀리지만 주입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 어댑터 위다운 놀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K 어댑터 구조인데 놀리지를 넣지 않은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되지 않은 어댑터를 사용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 어댑터 위다운 놀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버타보다도 안 좋은 성능을 띠고 있어서 뒤에 실험에서는 제외를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요 K 어댑터 구조들이 기존의 방법론들이나 뭐 그냥 로버타 구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드릴 실험 내용은 요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한 내용인데,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는 말 그대로 퀘스천에 해당하는 앤서를 얼마나 잘 그럴듯하게 생성을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커먼센스 QA와 오픈 도메인 QA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논리지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평가를 하였고, 요 커먼센스 QA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QA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요 코스모스 QA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파라그래프와 퀘스천이 주어지는 사지선다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 도메인 QA 같은 경우에는 K사 T와 서치 QA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요 논문에서 제안을 한 리트리버를 활용을 하여서 패러그래프를 추출하고 패러그래프와 퀘스천의 얼라인을 맞춘 뒤에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험의 세팅은 이와 같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그 엔티티 릴레이션 태스크와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를 공유를 드리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 어댑터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을 하였으며, 제안하는 구조를 하나씩 추가를 할 때마다 실험의 성능이 향상되고 있음을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해드릴 실험 내용은 요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요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란 동일 문장 안에 위치한 두 개의 엔티티의 관계를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TAC RED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이 데이터셋의 일부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 이렇게 문장 안에 있는 이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로 매핑이 되어 있는 이 엔티티들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태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세팅도 앞전의 실험의 세팅들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험 결과를 공유드리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 어댑터 구조가 우수한 성능을 달성을 하였으며, 이 어블레이티드 모델 역시 로버타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제안하는 구조를 추가할 때마다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팩추얼 어댑터와 링귀스틱 어댑터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엔티티의 릴레이션을 예측하는 태스크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 뽑아온 것인데요. 요 문장 안에서 요 그라함이라는 사람과 밴쿠버라는 도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 로버타와 K 어댑터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두 개가 모두 이제 레지던스라는 것을 잘 예측을 하긴 했지만, 이 로버타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스 오브 레지던스라고 예측을 하였고, K 어댑터 같은 경우에 시티스 오브 레지던스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즉 K 어댑터는 이 밴쿠버라는 것이 나라가 아니라 도시임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밴쿠버가 시티라는 지식이라는 것을 이미 K 어댑터는 갖고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 어댑터라는 구조가 지식을 잘 담고 있음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논문에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해당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론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와 컨트리뷰션을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이제 랭귀지 모델과 독립적인 어댑터 모듈을 구축을 하였고, 효과적인 논리지 주입을 가능하게 하는 K 어댑터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K 어댑터가 Entity Typing QA 그리고 Relation Classification 태스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공유를 드리면, 어댑터의 프리징 랭귀지 모델 성질을 잘 활용을 하여서 논리지 인젝션 태스크에 접목을 시킨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단순하게 정량적인 수치만으로 우리의 모델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서 더 납득이 가능한 그러한 연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리뷰어로 하여금 주목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K-어댑터라는 논문이 사실 2021년에 게재된 논문인데 이 K-어댑터 다음에도 파라미터 이피션트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놀리지 인젝션 테스트를 진행을 한 논문이 있어서 해당 논문에 대한 짧은 리뷰를 끝으로 이제 본 세미나의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로라와 셀렉터라는 것을 활용을 하여서 플러그 앤 플레이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을 제안한 플러그 앤 플레이 어댑테이션이라는 논문인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로라와 셀렉터라는 것을 활용을 하여서 이 플러그 앤 플레이 모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H는 fx 플러스 시그마 q의 g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fx가 기존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그마 q가 셀렉터인데 이 셀렉터는 0과 1 사이에 0과 1, 0, 1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gx는 로라의 모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만 봤을 때 이 식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프리트레이드 랭귀지 모델에 로라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이 로라가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셀렉터라는 것은 이 로라가 언제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주는 그러한 모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와 셀렉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첫 번째로 로라를 설명을 드리면 로라의 경우 학습 과정에서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 자체만 보면 캐타스트로픽 폴게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에서 로라 레이어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캐타스트로픽 폴게팅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이 셀렉터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로라가 필요한 경우에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듈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 캐타스트로픽 폴게팅을 최대한 방지를 하면서 필요한 논리지들만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셀렉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셀렉터는 쿼리 Q가 타겟 논리지를 기반으로 나온 경우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 논리지들이 있는 임베딩을 미리 구축을 하고 이 들어온 인풋과 이 타겟 논리지 임베딩 안에 있는 이 들어온 인풋과 가장 가까운 타겟 논리지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출을 한 타겟 논리지와 이 인풋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데 이 해당 시밀러리티가 델타 이상이 된다면 랭귀지 이 시그마 Q를 1로 잡고 여기 잘못 나왔는데 이게 0보다 델타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설정을 하여서 로라 레이어를 inactivate 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 한 번 더 공유 드리면 파라미터 이피션트 랭귀지 튜닝에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에서 프리징이 된다는 성질로 인해서 논리지 인젝션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현재 어댑터, 로라를 사용한 구조들이 제한이 되었고 프리픽스 튜닝 역시 논리지 인젝션 태스크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